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이번에 재입고된 라니맘닷컴의 미구아라 마스크팩 3종 세트를 추천합니다. 노란색이 오리지널이고요. 빨간색은 안티에이징, 주름살 펴주는데 더 효과적이고요. 파란색은 특별히 건조한 피부,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한 좋은 마스크팩입니다. 여러분, 재구매율이 90%가 넘는 제품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남성분들의 주문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남성분들도 피부관리 하셔야죠. 라니맘닷컴 주문하시면 바로 당일날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하루, 늦어도 2, 3일 안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 히사모의 11월 18일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지금 가주정부와 각 로컬 정부의 규제 강화 후속 조치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주보건당국은 지난 16일 발표를 통해서 외출 시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출을 했습니다. 단 2세 이하의 영아와 얼굴 가리개를 쓸 수 없을 정도의 장애 또는 의료, 정신건강상태, 공황장애 이런 게 좀 되겠죠. 청각 장애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으며 각 지역별 작업장 안전 지침에 따라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경우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람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전선에서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되는 분을 제외하고는 이런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늘 20일부터 내일 모레죠. 강화된 영업시간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요. 식당과 와이너리, 브루어리, 카드룸 및 다른 비필수 업종 소매업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문을 열 수가 없고요. 또한 주차장이나 패티오에서 야외 영업을 하는 식당 등 요식업소의 경우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해야 하며 퍼스널 케어 서비스와 사무실 등의 수용 인원을 25%로 축소해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업소당 약 $1,000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3차 대유행이 마치 산불처럼, 캘리포니아의 산불처럼 무서운 속도로 번지면서 중환자실에 밀려드는 전국 각지의 병원들에서 시신들이 쌓이는 참혹한 상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직 간호사들의 본인들의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본인의 SNS에 올린 코로나 참상의 충격이 참으로 충격스럽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치료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극소수의 VIP 환자들만 신경을 쓰는 시스템. 이거는 아니지요. 사망 순간까지, 또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죽어가는 사망 순간까지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심폐소생술은 고작 3회로 제한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코로나 믿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방심, 우리의 안일함, 우리의 이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직 지금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 고충 저는 뭔지 압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든그로브의 럭키 타이어 이야기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믿습니다. 의사가 당신 코로나 때문에 감염돼서 죽어갑니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고집이 황소고집입니다. 고집을 꺾든지 아니면 그대로 죽어가든지. 히사모가 올 초에 미국이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시리즈로 저희가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앞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본인만의 아집과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본인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게 되는 무언의 살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철저한 철저한 방역으로 본인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를 조금 전환하기 위해서 황당한 기사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면 개를 도살시키겠다라고 발표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다시금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자치시가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계속 어길 경우에는 개를 도살하기로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는데요. 17일 어제 BBC 방송에 따르면 원란성이라고 합니다. 한 자치시가 이런 발표를 했다가 급 걷어들였는데요. 정말 중국 한마디 하겠습니다. 참 중국스럽습니다. 스페이스X 지난 주일날 출발했지 않습니까? 유인 우주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실 저는 지구 밖으로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대기권을 탈출할 때까지가 제일 위험하고 조심스럽고요. 대기권을 탈출해서 일단 우주로 나가게 되면 그나마 안정권으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 때까지 지구인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스크는 쓰지만 마스크 때문에 특별히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화장 묻고 지워지고 참 고민이시죠. 이제는 1년 정도 우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마스크가 어떤 건지를 잘 아실 텐데요. 일단 겨울철 마스크가 필수인 시대에 이거에 맞는 헤어, 메이크업이 참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마스크가 라니맘닷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알 광고였습니다. 여러분이 라니맘닷컴에서 주문해 주시면 라니맘닷컴은 더 좋은 히사모 뉴스 제작을 위해서 후원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이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을 실행했지요. 약국 사업에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하지만 좀 의외의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아마존의 주식은 별로 오르질 않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약국 진출 때문에 라이레드라든지 CBS, 그 다음에 파머시 이런 주식들은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면 일단 이대로 무너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기존 약국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크게 조정받을 때 살아날 겁니다. 쉽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줍줍 하시면서 저점 매수로 장기간 가시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더 좋은 조언을 얻길 원하시면 미주놀.com이 아니죠. 미주놀,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로 오시면 구독하시면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으십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렌트비 인상률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 호황과는 달리에 연율 1.8% 상승에 그쳤는데요. 체납 세입자가 크게 는 탓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겠지요. 특히 상가 건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려울 때에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오프가 다 끝난 건물주는 상관없지만 여전히 모기지 페이먼이 남아있는 건물주들은 사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하지만 사실 한국의 건물주와 미국의 건물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들에 대한 해법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부양책은 어찌됐든 눈에 보이는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있는 분들은 순서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계 3위 부자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지수 편입 S&P 500으로 인해서 재산이 1175억 달러.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는데 화성으로 이주시키기 전에 코로나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엄청난 돈을 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할 생각은 없는지 머스크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가 이 뉴스를 들어야지 말이죠. 그래도 희망적인 뉴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방률이 90%라고 발표했던 화이자 아시죠? 최종 결과에서 95%로 올랐습니다. 특별히 노인분들 65살이 넘는 노인분들은 94%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한 가지 주목.
화이자가 발표하고 뉴스 띄우고 CEO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60% 이상의 본인들의 자사주를 팔아치워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에 너무 여러분 지금 화이자 주식 오늘 별로 안 오르고 있거든요. 한번 속았기 때문에 시장이 두 번 다시 안 속는다는 거죠. 화이자가 진짜 제약회사의 명성을 되찾는지 아니면 늑대 소년처럼 거짓말치기로 전락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사람의 면역이 항체가 사라지더라도 8개월 이상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백신을 반복적으로 투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어찌됐든 연구 결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미국 국민들의 78%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46%는요. 즉각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32%는 선거 사기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승복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피들도 이제 22%로 줄어들었네요. 어떡합니까 트럼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한쪽 사무실 백악관에 마련해 주고요. 일단 한 2명 정도 참모들 붙여주고요. 계속해서 연구하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이긴 거에 대해서 한 4년 시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납득할 만한 연구를 발표하면 조금 생각해주고 대신 조건은 빨리 신속하게 정권 이양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아직도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헛소리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분들 가운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정신줄은 놓고 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인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 인수권에 대해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명감에 대한 인수도 있지만 대한항공이 언제부터 사명감을 했습니까? 조씨 일가를 보십시오. 구조조정, 독과점 우려, 특혜 논란에 부딪히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대한항공 말고 다른 데 좀 인수하면 안 되나? 아니면 진짜 대한항공 말고요. 정말 국민 모금을 한 진짜 국민 항공사 이스타항공 같은 쓰레기들 말고요. 이스타항공의 직원들 쓰레기가 아니라 그 인간이 쓰레기죠. 진짜 모금해서 제대로 된 항공사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참 많이 답답하네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갑자기 한국 뉴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안철수, 오세훈에 이어 야권의 지형이 좀 변화되고 있는데 인지도가 많이 좀 낮아지네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출마하지 않겠다고 일축했고요. 자기는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간격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잉 주식이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속 추락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은 보잉 737 맥스 항공기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부터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의 비행 재개를 허락했는데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보잉이 저렇게 오른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못하는데 뭔가 조금 스멜 하죠.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해서 물려있던 이 세력들의 물량을 저기 개미들에게 털고 나가려고 하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저희의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며칠 더 좀 지켜보면 알 겁니다. 아무튼 저는 보잉 주식 안 살 겁니다. 보잉 주식 말고도 살 주식 정말 많습니다. 모처럼 부동산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10월달 주택시장의 동향은요. 집값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하락세로 지금 전화 돌아섰다고요.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매물이 안 나와 있으니까.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데 이제는 두 가지 다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만간에 우리 히사모에서는 부동산 뉴스들을 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편 정도의 부동산 영상이 히사모 채널에 여전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가 진단한 것 맞았습니다. 뭐 너무 잘 진단해서 미주놀 분가 채널도 낸 것처럼 부동산 영상도 잘 모아가지고 저희가 분가 채널 하나 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교회들이 다시 온라인 체제로 가게 됐죠. 왜냐하면 1단계 퍼플로 올라갔으니까. LA 카운티는 계속 그렇게 했고요. 지금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뭐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잘 안 하지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 미국의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헌금은 퀵이라든지 벤모라든지 여러가지 페이팔이라든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제는 교회도 교회당 중심의 목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요. 이제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도 정말 장의자라 그러죠. 교회에 따닥따닥 붙어 앉는 그 시절은 다시금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헛짓거리를 많이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정말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 교회는 중세 유럽 교회의 흥망성쇠를 보는 것처럼,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또 그분들이 고집들이 워낙 세가지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내년 도쿄 올림픽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밝힌 이후로 신규 확진 숫자가 일본에 첫 2,000명대를 돌아섰습니다. 테이프로 입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만 했다 하면 1일 확진자 숫자가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도 비상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총 30만 명을 넘어 넉 달 새 4개월 만에 지금 2배로 증가했습니다. 정말 문제네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이 코로나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정에 대해서 없다. 그리고 정권 이양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 잘못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2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모시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수많은 미국의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보장된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답답합니다.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태국도 지금 민주화 시위가요, 방콕 도심의 운집한 가운데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의 저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같은 당이잖아요. 미국 공화당 주지사들 가운데 트럼프 라인에 있던 주들이 완전히 쓴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쓴맛이라 표현했는데요. 참혹한 패배죠. 즉 트럼프 따라서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대놓고 외면하더니 지금 그 주들이 연일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대표적인 것이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이야, 참, 그 주변에 있는 아이오와,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아이다호. 참, 저런 데 가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런 데 가서 살면 안 되긴 하지만, 살고 계신 또 우리 한인들은 어떡합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최소 마스크라도 꼭 도움이 필요한데 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 히사모가 무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아들 가운데 환이라고 아시죠? 환이군. 아들, 딸 이렇게 딱 하고 지금 뭐 아빠 조성민도 다 고인이 되었는데, 이번에 그 아들 환희군이 가수로 데뷔한다고 합니다. 자작곡 디자이너라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데뷔한다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희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도 응원할 겁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이 어느 날 하늘에서 날아오는 운석,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 거죠. 그쵸? 운석. 그 운석이,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뭐에 쓰이는 물건이고, 들여다보다가, 그러니까 양철 지붕을 뚫고 마당에 팍 박혔어요. 딱 보니까 45억 년 전에 생성된 운석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팔았더니 무려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20억 원의 가치가 있답니다. 와, 참 대박이네요. 그 나라 인도네시아 돈 화폐로는 260억 루피아인데요. 하나 20억 원. 와, 달러 약 190만 불. 하늘에서 뭐 떨어질 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10년 내에 전기차를 완전히 내연기관의 자동차와 바꾸는 새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라비스트 단체, 로비 단체들이 출범했습니다. 테슬라도 물론 참여했고요. 무려 29개 기업이 배기가스 제로 협회를 결성했습니다. 바이든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지금 보이시죠? 29개 단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말만 들으면 아는 회사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우버, 지멘스,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세입니다. 테슬라 주식은 10몇 년 전에 애플 아이폰과 같이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정받을 때마다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장투하시고요. 더 좋은 투자 정보 듣기를 원하시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로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훈훈한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며 오늘 뉴스를 마치고 고급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미셸 인, 우리 히사모 가족분이 또 귀한 후원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히사모를 통해서 작지만 도네이션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던 차에 오늘 주신 히사모 뉴스를 보고 용기를 내서 카톡을 드립니다. 점점 추워지고 현실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작지만 따스한 온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2011년도 혹독한 인생의 추운 겨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끓어오르는 가슴으로 히사모 뉴스 및 미즈노를 전해주는 팀장님과 스태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하길 할 거라 믿습니다. 미셸 인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 잘 받았고요. 저희 히사모 펀드에 잘 정립이 되었고요. 이 겨울에 정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힘들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으로 연결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1불을 보내주셔도 되고 10불을 보내주셔도 되고 금액의 제한은 없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돈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정말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지혜롭게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그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그 아무리 우리를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주는 히사모와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히사모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고급 뉴스 이어집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1일 만에 다시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내일 예정대로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리고 증가세를 꺾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내년에 관중 있는 도쿄올림픽을 열겠다고 밝히자마자 오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원실을 참여한 한반도 관련 의안을 KBS가 분석했습니다. 또 바이든 시대에 달라질 한반도 정세에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들어봅니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있어도 허술한 법조항 탓에 백지 신탁만 해놓으면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탐사K가 점검했습니다. KBS가 양천 여아학대 신고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작성한 평가 결과서를 입수했습니다. 학대 판정에서 단 1점이 모자라 16개월 아이를 살릴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